2등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1등급이니까 당연히 수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개 썼습니다. 예? 오늘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성적을 가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을 놓친 적 없는 수능에서조차 올 1등급을 받은 그야말로 갓벽한 1의 남자인데요. 친구가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야, 준우.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활은 어떻게 좀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너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뮤니고의 전설, 우리 준우의 얘기를 오늘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 너가 뮤니고에 전학을 오기 전에 다녔던 학교 이름이 뭐였지? 저는 대구 오성고 다녔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경신고 많이 생각하지 않나? 저도 경신고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신고에서 튕겨서 오성고에 배정을 받게 돼서 오성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잘 됐다고 봐야. 그쵸.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성고 배정을 받았잖아. 그때 당시에는 뭘 노렸어? 아무래도 수시나 정시 둘 다 준비를 하고 수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정시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모범적인 대답. 그래, 그게 안전하지. 성적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말이 안 되잖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네가 이렇게 공부 잘할 줄 알았어? 저는 솔직히 성적이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 중학교 때도 근데 전교 1등 쭉 하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다지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1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놀긴 놀았나?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재미없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쉬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공부를 해서 열심히 살자가 저희 고등학교 생활의 모토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놀진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난 날은? 중간고사 끝난 당일은 그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놀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빡세게 달렸던, 모든 걸 내려놓고 놀면 어떻게 놀았죠? 연필이나 샤프를 절대 잡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난 날 하루 이렇게 연필, 샤프 잡지 않는 게 모든 걸 내려놓고 놀았다는 거죠. 사실 좀 디테일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얼른 학교 생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 먼저 내신과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중간고사부터 전교 1등을 했니 그러면? 네, 저는 첫 학기부터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중학교 때 전교 1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바로 전교 1등을 했지? 제가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좀 되게 열심히 살았어가지고 그 열심히 산 결과물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그 겨울방학 때 빡세게 했구나. 근데 수학 같은 거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안 했으면 바로 1등 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좀 빡센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자신이 있었던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빛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다. 성적을 한번 쭉 말해주라. 1학년 때는 성적 어땠지? 전 1학년 때도 1.00이었고 2학년 때도 1.00이었고 3학년 때도 1.00으로 해서 총합 1.00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쭉 1.0? 네. 그럼 2등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 2등급을 받은 적이 내신이랑 수능이랑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다 합쳐서 한 번도 없습니다. 뭐야? 당신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준우야? 올해 1등급이니까 당연히 수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 카드 6장이잖아요. 어디 썼어요? 저는 한 개 썼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한 개만 썼습니다. 아니, 1등급 좋아하는데 어떻게 수시까지 한 장을 쓰나? 저는 정시로도 충분히 서울대를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시에 있어서 납치되거나 그런 걸 피해야겠다. 혹시나 떨어지면 정시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멋있다.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말리진 않았고? 제가 처음에는 불안해서 그래도 경희대, 한의대나 써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목표로 하는 데를 한 개만 써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좋은 학과나 이런 데를 쓰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한 개만 썼던 것 같습니다. 본인 목표가 처음부터 딱 서울대 경영이었습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목표로 지망을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네. 왜? 사실 저는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서울대 로스쿨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가보자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항상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꿈이 법조인이군요. 일단 나중에 혹시나 하게 된다면 변호사 쪽을 조금 더 해보고 싶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보통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판사나 검사로 다 가잖아요. 판사나 검사는 약간 리미트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변호사는 정말 자기 능력대로 약간 리미트가 그나마 판 검사에 비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가게 된다면 변호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최저는 몇이었죠? 최저는 3합 7이어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빡세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서울대는 최저가 그렇게 빡센 편이에요? 네네. 우리 준우는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됐죠? 저는 수능에서 2개를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죠? 국어에서 1개를 틀렸고 수학에서 1개를 틀려서 등급은 전보다 1등급이었어요. 그럼 모의고사 때도 늘 이렇게 성적이 좀 잘 나왔었나? 모의고사 때도 거의 전체 합해서 4개 밑으로 계속 틀렸던 것 같아요. 등급은 늘 1등급이었고 네, 등급은 늘 1등급이었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과목 선택한 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수능 과목 뭐 선택했는지.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정치와 법이랑 사회문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뭐예요? 미적을 골랐어요? 네, 저는 수학에 자신이 있었던 편이었고 미적이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표점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미적분을 했습니다. 내신 할 때도? 네, 미적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다른 수학 과목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틀렸다고 했는데 뭐 어떤 문제 틀렸어? 실수로 틀린 건가? 국어에 있어서는 정답률 90%짜리 공통 문제를 하나 틀렸고 정답률 90%요? 오답률이 아니고 수학에 있어서는 30번 문제를 한 개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값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능을 치고 나올 때 다른 친구들은 좀 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수능 30번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30번을 틀려와가지고 면접은 수능 끝나고 봤었지? 네네. 준비를 그래도 해 갔을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준비했었어? 생기부 많이 읽어보고 제가 책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리마인드를 해본 다음에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어? 저는 수능을 나쁘지 않게 본 상태였고 이거를 떨어지면 수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긴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쵸. 나에게는 정시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셨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책의 내용을 물어보시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책 읽었던 책? 네네. 어. 보통 친구들이 생기부에 책을 기재를 할 때 그냥 안 읽고 읽었다고 거짓말을 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나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 읽고 생기부에 기재를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면접에서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면접이 더 떨립니까? 지금 유니버스 촬영이 더 떨립니까? 유니버스 촬영이 더 떨리네요.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 쉬운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나오세요. 아시겠죠? 남들보다 수능 공부까지 더 많이 하면서 내신 성적도 싹 다 챙겼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의 계획표를 입수했거든? 안 나본 사람 중에 가장 죄의가 아닐까 싶은 수준의 약간 계획을 그러면 어느 정도 단위로 세워? 저는 1년 단위로 일단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로 좀 더 좁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더 좁히고 하루 단위로 완전 좁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 4개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1년짜리 목표고 고등학교를 즐겁게 다닌다. 학원을 충실하게 잘 다닌다. 자습을 충실하게 한다. 선생님이 할 법한 말을 이렇게 본인이 써놓은 거죠. 네, 이렇게 써야지 마음을 흐트러지 않고 좀 열심히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한 달 단위? 네, 이게 한 달 단위로 각 과목별로 한 달 안에 얼마나 끝내고 무엇을 할 건지 한 주 단위로 해서 무엇을 할 건지 일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앞면에 적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수준의 계획표다. 그럼 과목별로 이제 공부법 얘기를 해볼 건데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했나요? 하루에 한 과목을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매일 모든 과목을 조금씩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 낯선 지문도 많이 출제가 되고 새로운 지문도 많이 출제가 되는 만큼 아예 새로운 지문에 대한 대비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지를 통해서 낯선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기출문제와 같은 경우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만든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만들고 오답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문을 쓰는지 등을 찾아보려고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고 인강을 들어서 열심히 풀이 능력이랑 독해 능력도 길렀습니다. 그럼 사탐은 어떻게 공부했어? 인강에 100% 의존을 하고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제가 조금만 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럼 공부할 때 인강을 많이 들었어? 3년 내내 메가패스를 끊어서 메가스터디 인강들을 엄청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선생님 누구누구 들었는지 얘기를 좀 해줄래요? 국어는 메가스터디 강민철 선생님 들었고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들었고 정치와 법은 최적 선생님 들었고 사회문화는 윤성훈 선생님 들었습니다. 역시 1등급의 사나이 1의 남자 강민철 선생님 커리 중에는 어떤 수업 들었어? 저는 강민철의 기출분석이라는 커리와 강민철의 EBS 분석 강의본이라는 커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거 많이 듣지 애들. 그러니까 강민철의 기출분석은 강민철 쌤이 기출을 어떻게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독해력이랑 풀이 능력을 기르려고 강민철의 기출분석을 많이 들었고 강민철의 EBS 분석은 요즘 국어에서 EBS 연계가 상당히 중요해진 만큼 EBS 연계 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수학 현우진 선생님은 어땠어? 고등학교 3년 동안 드릴 수원수투 미적분을 풀었고 킬링 캠프도 매년 빠짐없이 풀어서 그 수준이나 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 3학년도 내내 현우진 쌤의 좀 어려운 고난이도 그런 쿼리들은 꼭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있어? 저는 드릴이랑 드릴드라는 엔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약간 최상의 약간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살짝 고난이도 그리고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그런 시험이 수능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풀면서 현재 수능에 적합하게 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우진 선생님의 드릴 그리고 드릴드라는 엔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수능 문제 수준에 맞는 문제 유형들이 많다는 거지. 그럼 정법 최적 선생님은 어땠어? 저는 정법에 있어서는 최덕 선생님의 풀커리를 탔는데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상세히 잘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여서 수능에서 어떻게 나와도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최적화 파이널이라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문 윤성훈 선생님은? 여태까지 들었던 선생님 중에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선생님 강의인데요. 저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시작을 해서 2학년 때 사문 내신 그리고 3학년 때 사문 수능까지 아예 완전 3년 내내 풀커리를 탔습니다. 와 진짜 다 들었구나.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수능에 필요한 그런 좋은 개념도 가르쳐 주시면서 적절하게 관련된 재밌는 예시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료의 수준도 높고 도표 통계나 어려운 개념 문제들에 잘 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확실히 인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진짜 느껴진다. 생기부 얘기를 또 해볼 건데 내가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많더라고. 진짜 생기부를 열심히 쓴 것 같던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딱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의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함수를 나타낸 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걸 이제 미적분이랑 연결을 한 거잖아, 데이터랑. 네네. 요거는 또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제가 미적분 책에서 미적분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사용된다는 거를 접해가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거노인 분들이 실종이 된 다음에 몇 일이 지났을 때 사망 확률이 엄청 제일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자 탐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구수 관련해서 또 다른 탐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수함수의 역설에 대한 탐구를 토대로 경제현상 분석하기 활동에서 인구 추세를 예측하는 멜서스 지수 성장 모형을 탐구했다. 이쪽으로 팠던 이유가 있어? 수학이랑 사회 과목을 연관을 시켜서 제가 고령화 현상이랑 저출산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추세가 지금 수학자들의 다양한 그래프를 대입해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생기부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좀 줄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가 직접 발로 뛰고 통계조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좀 고생을 하는 활동이 생기부에 들어갈수록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기부를 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주제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책을 읽어봐도 되고 수능 특강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보고 거기서 관심 있는 거 찾아서 생기부 쓰면 되잖아. 그치? 네네. 오, 요건 진짜 꿀팁. 메모하세요. 그리고 준우 네가 온다고 하니까 후배들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놨거든? 대답 잘해줄 거지? 아, 그럼요. 좋아.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했을 텐데 본인만 스트레스 푸는 법이 있었다면? 자기 전 한 30분 동안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재밌는 컨텐츠로 눈을 돌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약간 지치는 날도 있고 오늘은 이거 피해 게임 뒷내용 너무 궁금한데 이거 하나만 다 보고 잘까?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약간 칼같이 그 시간을 지키면서 끄고? 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 그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 저는 성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일념 하에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좋은 집중력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과 친구들 중에 미적이랑 확통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수학을 잘하면 미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도 과탐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량이 적고 시간도 더 많기 때문에 자기가 수학에 자신이 있고 수학을 좀 잘한다 싶은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이 없다 싶은 학생들은 좀 안전빵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미적 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출석 번호에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명예의 졸업인의 한 분 중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명예의 졸업장 이준우 2006년 8월 18일생.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의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적을 골라서 1등급 쭉 받을 정도로 수학도 잘하고 문과적 성향도 뛰어나고 요즘 바라는 약간 융합형 문제라고 본인도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래도 다른 아예 문과형 친구나 아예 이과형 친구들보다는 융합형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융합형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해 융합형이 어딨나. 그냥 이쯤 하면 융합형 훌륭한 거지.